네, 안녕하세요. 장 감독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차에서 듣는 사운드 또는 카오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영화사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제공해주신, 제가 지금 해외에 집이 있어요. 아직 한국에 뭐 저희 집을 마련한 입장은 아니라서 영화사 대표님께서 저 타고 다니라고 제공해주신 차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 차에 들어가는 카오디오에 관심을 가진 지가 벌써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차 카오디오의 어떤 맹점과 카오디오의 시스템,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추천할 수 있는 자동차에서의 음악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상에 관한 얘기고요. 보다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좀 파온 지가 꽤 오래돼서 제 이야기도 아마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자동차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밖에 소음이 들리죠? 기본적으로 방음이 잘 안 된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소리가 서로 새나가고 들어오고 하죠. 그리고 스피커의 위치, 이 하단부에 위치하죠. 여기 보면 내 귀가 이 정도 위치인데, 이 높이가 이 정도인데 스피커는 밑에 대부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A필러의 스피커를 달고 나오는 스피커도 있어요. 지금 이 차는 오디오 깡통 옵션이라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기본 옵션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사실 이 옵션밖에 없죠. 이제 고급 차량으로 갈수록 이쪽 그거 위상을 이제 사운드에 소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내 귀의 어떤 그 높이와 맞추기 위해서 이쪽 A필러 쪽에 스피커들을 배치하고 나옵니다. 트위터를. 그리고 고급 오디오 샵에서 이제 다시 옵션으로 만드실 경우에는 여기 큰 트위터를 달거나 여기에 큰 트위터를 달기도 해요. 내 귀의 위치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전에도 뭐 설명드렸지만 평판형을 한번 흉내낸 레이어드 시스템, 이 A필러에다가 심는 거죠. 그래서 A필러 자체가 음을 내는 앰프를 따로 달아서, 그래서 이쪽 A필러, 이쪽 A필러에서 사운드가 나오는 평판형도 저는 해봤고요. 옛날 카 스테레오 시대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올인원 시스템이 아니라 여기를 빼서 요만한 올록볼록한 이퀄라이저가 많이 빛나는 카 스테레오를 1딘이라고 했죠. 옛날엔 2딘, 2단짜리 이런 걸 달아서 막 번쩍번쩍 하는 걸 달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는 자동차 디자인이 지금처럼 뭔가 좀 더 럭셔리하거나 좀 그랬던 시대가 아니라 굉장히 세상이 좀 바뀌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고, 자동차 산업도 매우 커지는 그런 시대였고, 애프터마켓도 매우 활발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파이오니아라든지 캐누드 뭐 이런 회사들이 카 스테레오를 만들던 시대가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껏 해봤자 그때는 스피커를 바꾸고, 당연히 스피커는 바꿨죠. 좀 좋은 걸로. 그리고 카 스테레오를 바꾸고, 그죠? 카세트 대신에 CD를 놓고, 그리고 우퍼, 이 트렁크 쪽에 빵빵하게 이제 우퍼를 하고, 그걸 구동시키기 위해서 앰프를 달고, 앰프도 2채널, 4채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저처럼 좀 매니악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방음을 했죠. 차 문짝을 다 뜯어내서 여기에 밖에 소리가 안 들리거나 내 소리가 이 안에서 나가지 않게 기본적으로 방진 작업을 했고, 심지어 밑바닥까지 했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캐피시터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니트로 무슨 캔처럼 생긴 건데, 전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카오디오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마음껏 끌어다 당겼을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전기를 이제 집약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응축하고 있다가 그때 맞춰서 파워를 계속 내줄 수 있는 캐피시터라는 그런 앰프 보조 장비들도 막 달고, 그래서 트렁크를 열면은 아주 화려했죠. 그런 어떤 인스톨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는 그런 산업이 꽃을 피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툭하면 몇 천만 원 했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고 한 2000년대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카 오디오란 말을 쓸 수 있는 시대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앰프를 기본적으로 구동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앰프 자체만 쓰는 게 아니라 프로세서라는 거를 같이 쓰는 시대가 와요. 프로세서가 일종의 이제 CPU죠. 컴퓨터를 안에다가 놓는 거죠. 그럼 걔가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소리의 기본적인 그 정의감, 사운드 필드를 만들어주는 일을 그 프로세서가 하기 시작해요. 그게 2000년도 아마 초중반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오디오, 카오디오가요. 지금 우리는 지금 또 하나 불리한 게 있죠. 자동차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좌측에 한쪽 모서리에 있다는 거예요.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운전할 때 좌측에 한쪽 면에서 사운드를 듣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지금 카오디오에서 불리한 부분이에요. 사운드가 이쪽 스피커와 이쪽 스피커의 거리감 때문에 정중앙에서 듣는 거와 다른 스테레오감이 나오는 거죠. 게다가 또 스피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뒤에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D스피커까지 같이 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테레오감이 많이 상실되는 그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생겨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스테레오감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소리가 빵빵해지긴 해요. 굉장히 빵빵해지긴 하는데, 그런 빵빵함으로 듣는 그게 아니라 섬세함과 레프트 라이트, 리어 레프트 라이트의 어떤 그런 서라운드가 내 귀에 굉장히 행복하게 각 소리들이 위치를 해주는, 그리고 높이도 맞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의 위치를 잡던 시대가 이제 지나고 컴퓨터가 체크를 합니다. 삐삐삐삐 비품으로 내가 내 귀에 들리는, 그러니까 마이크 같은 거를 그 헤드폰을 껴요. 운전자가 이 위치에서 헤드폰을 이렇게 끼고, 헤드폰이지만 마이크인 거예요. 이 양쪽이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삐삐삐삐 소리를 계속 그 마이크가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신호 교환을 하죠.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알거든요. 이제 이 프로세서가 삐 소리가 이쪽 위치에 있으면 그 삐 소리가 그렇게 안 들린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위치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다시 정의를 해요. 이 사람은 현재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사운드의 어떤 그 위치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쪽 좌측에 있지만 이 좌측에 있는 사람 위주로 이게 사운드의 정의감이 생기는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프론트, 리어 레프트 라이트로 이렇게 생기는 이제 그런 프로세서의 시대가 열려요. 제가 인생에서 한 3번 망했는데, 마지막 망하기 직전에는 좀 좋은 차를 좀 탔던 기억이 나거든요. 한 3억대 차를 탔었고 2억대, 1억대 이렇게 차를 탔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또 뭐 바이크도 많이 즐기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3억짜리 벤츠 SLS AMG를 제가 사자마자 뭘 했냐면요, 차를 다 뜯었어요. 오디오를 다시 하기 위해서. 뭐 광고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20개의 스피커가 달려있다. 그 20개 스피커 다 뜯어봤고요. 그리고 그것을 오디오 작업을 새로 다 했는데, 사실 그때 좀 약간 놀란 부분이 있어요. 뭘 놀랐냐면 3억대의 차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뜯었을 때 스피커의 품질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콘도 종이였고 저를 좀 많이 실망시키더라고요. 아니 뭐 뱅앤올루슨 무슨 뭐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돼 있다 뭐 그러더니, 막상 뜯어보면은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안에 이쪽 하단 위치에 바로 그 벤츠 SLS AMG의 안에는 그 프로세서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냈어요. 여기였나 아마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앰프 같이 생겼어요. 그 프로세서가 바로 운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운전자의 위치에 맞게끔 사운드 정의감을 다시 만든 거죠. 컴퓨터가 어느 정도의 그 운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뒤에까지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스피커에 보면 이 시트에 여기도 스피커가 달려 있었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귀 바로 뒤에서도 소리가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운전자를 기준으로 소리가 이렇게 돌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좋은 헤드폰을 차에서 듣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냥 일반 헤드폰이 아닌 좋은 헤드폰을. 그래서 내 귀에 정확하게 양쪽 스테레오감과 어떤 사운드 필드가 정확하게 매치게 하는 그 작업을 프로세서가 했다. 자, 그럼 역발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제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그 시대로부터. 프로세서는 더 발전했고 지금 나오는 고급 오디오를 내장한 고급차들은 결국 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사운드 정의감을 다시 만들고 거기에서 각자의 스피커들이 소리를 어떤 방향으로 내주느냐, 소리의 방향도 맞춰주고, 스피커의 위치를 방향을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스피커는 여기 있다 하더라도 스피커의 사운드가 바뀌어요. 여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분명히 발전했을 거는 그냥 기정사실인데,
제가 지금 현 세대에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그 고급 헤드폰들을 많이 끼워 보니까 적어도 유토피아급 정도, 또는 제가 요즘 최근에 산 아리아 정도 급이면요, 제가 오디오에 한 3천만 원 이상 들였을 때에 내 귀에 전달해주는 그 행복감, 카오디오에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들였을 때 내 귀에 전달되었던 그 사운드에 대한 행복감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건 제 식의 좀 싸구려 표현인데,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이제 노래를 듣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가요 같은 거 틀어놓고 노래가 좋아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노래가 좋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제 가사의 전달력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인데, 아마 좀 저렴한 오디오를 이제 듣게 되면 노래가 들리죠, 노래가. 그런데 조금 더 상향의 이제 그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음악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가수의 목소리의 가사 전달력뿐만 아니라 가수의 목소리 또한 음악인 거죠. 거기에 들어간 악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앙상블이 어우러지는 그런 앙상블이 내 귀에 딱 들어오면서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는, 가수의 특정 그 가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레벨업이 되죠. 그리고 그보다 더 고급으로 시스템을 맞추게 되면 이제 각각의 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 음원에 들어있는 수많은 소리들이, 그 어우러짐이, 거기서 그 가사는 정말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 사운드는 그 조그만 부분에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각각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면 매우 행복해지죠, 귀가. 제가 차에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오래 있는지를 한번 살짝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요즘 차 많이 막히죠. 서울 시내 어디 돌아다니려 그러면 1시간 이내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막히면 1시간 반, 2시간이 걸려요. 특히 이제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천이나 서울의 근교에 살게 되면요, 뭐 2시간은 필수인 것 같아요. 왕복 3시간에서 4시간이라는 시간이 참 불행하게도 이 가장들이 자가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 겪는 그 하루의 그 시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운전자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차 안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 차도 많이 막히고, 이제 그럴 때에 대한 제가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그 잠자는 시간을 7시간 잡으면요, 대강 뭐 깨있는 시간이 우리가 한 17시간, 18시간을 깨있는 거예요. 뭐 좀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16시간 깨있는 거죠. 그 중에서 하루에 4시간을 그러니까 한 4분의 1을 우리는 뭐 좀 많이 잡으면 이제 한 5분의 1 뭐 이런 식의 시간을 우리는 이 차 안에 있는 거죠. 일을 하면서 만약에 쓰는 이 출퇴근의 시간에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뭐 얼마 안 남았다 치더라도 한 30년, 40년을 만약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중에 4분의 1, 5분의 1, 예를 들어 10년 이상을 우리는 이 공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깜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 10년 동안 여기 살아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공간을, 인생에서 10년을 이 공간에 있는 거죠. 이 공간에. 이게 사실 계산해보면 되게 충격적인 시간입니다. 눈 떠 있는 동안에 10년 동안을 우리는 이 조그만 공간에 있다. 이 조그만 공간에서 그럼 우리는 그냥 뭐 진짜 간방에 갇힌 듯이 갑갑하게 있을 것이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거나 뭐 음악을 듣죠. 이 안에서. 앞으로 미래가 이제 분명히 요 안에 스크린으로 펼쳐지고 자율운전 시대가 와요. 그 시대가 오면 물론 이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영화를 보면서 즐기는 시대가 올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당장 내일 오는 시대는 아니죠. 앞으로 올 시대죠. 근데 당분간은 어쨌거나 우린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럴 때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품질로 좋은 사운드로 음악을 듣자. 음악을 감상하자. 그러니까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쌈마이 표현으로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사운드, 음악 또는 소리를 듣자. 좋은 소리를. 그랬을 때 이 자동차에 지금도 뭐 좋은, 그걸 위해서 뭐 2억 3억짜리 차를 사는 것도 그렇고, 2억짜리 3억짜리 차를 사도 결과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운드 품질은 결국 프로세서가 만드는 가공의 어떤 그 우리 귀에 행복하게 들리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거든요. 그 안에 뭐 몇천만 원짜리 오디오가 들어있다라고 마케팅을 해도 제 경험상, 현재의 제 경험상
좋은 헤드폰, 예를 들어서 중고가 한 200만원대의 헤드폰은 저희에게 매우 내 귀에 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윗단계의 소리를 들려주더라. 그렇다면 핸드폰을 여기다 놓고, 게다가 LDAC라는 아주 훌륭한 코덱도 지금 나왔잖아요. 이게 인류가 준 축복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는 거의 뭐 유선 음질과 버금가는 블루투스 음질이 나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키고 블루투스로 LDAC 같은 거 이렇게 되는 이런 DAP 놓고, 무선이죠. 이제 핸드폰에다가는 충전해야 되니까 충전하고, 무선으로 연결해서 LDAC에서 뭐 좋은 헤드폰을 연결해서 뭐 능력만 된다면 뭐 조그만 헤드폰 앰프 살짝 놓고, 그리고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게 되면 그 밀폐형 뭐 또는 뭐 그 뭐죠 사운드 이렇게 외부 소음 안 죽여버리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오픈형 헤드폰들은요, 밖에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우리가 그냥 이 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은 거랑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 귀에 그 주는 그 뭐랄까요, 소음에 대한 차단감이, 소음이 밖에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운전할 때는. 그게 안 그러면 되게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오픈형 헤드폰을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밖에 소리 다 들리고 뭐 이 정도 소음 다 들리는데 음악은 매우 아름답고 훌륭하게, 특히 평판형 헤드폰들 아니면 유토피아급만 돼도 행복감을 주더라. 거의 뭐 마약 같은 소리를 내주더라. 그래서 장 감독이 제안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10년을 이 안에 있어야 된다면, 이 조그만 공간에서 10년을 내가 살아야 된다면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문화생활, 그것도 아주 고급스럽게 한번 해보자. 거기서 오디오 바꾸는 건 너무 비싸니까, 몇 천만 원 들어가니까, 카오디오는 지금도 그렇게 들어가니까 헤드폰이라든지 좋은 이어폰을, 이어폰도 귀를 너무 막기 때문에 밖에 소리가 안 들어오니까 위험하니까요, 오픈형 헤드폰 같은 거 좀 괜찮은 걸 착용을 하고, 내가 출퇴근하는 이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왕복이죠, 왕복. 2시간씩 또는 1시간씩 그 시간만큼은 내가 매우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애써서 일부러 음악 감상에 시간도 갔는데 집에서 그 시간을 차에서 행복하게 즐긴다면, 이 안에서 있는 인생에서의 10년, 이 좁은 공간에서의 10년이 매우 좀 의미 있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또 풍요로워지고. 그게 오늘의 이 장 감독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다 경험해서 우러나는 말이고요. 정말로 저 차 다 뜯어봤어요. 그 몇 억대 되는 차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사업을 한번 크게 망했기 때문에, 7년 전에 크게 망해서 몽골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든 영화 사업을 다시 재기를 하고 지금 다시 한국에 와서 지금 영화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것보다 더 비싼 차를 제가 뭐 소유한다고 해도 그 나오는 사운드가 어느 정도 사운드일지는 전 대충 압니다. 그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토피아만 못한 사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요. 물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죠, 모든 자동차 회사가. 그리고 굉장히 과대 광고를 하죠. 그것 때문에 또 몇 천만 원 옵션을 붙이기도 하죠. 그런데 뭐 차가 예를 들어서 3억대 4억대 차가 아니더라도, 차가 1000만 원짜리더라도 충분히 내가 몇 천만 원에 차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몇 천만 원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저도 헤드폰을 이번에 즐기면서, 야, 이 정도면 가능한데? 그때 그거보다 난데? 라는 느낌을 제가 지금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감히 추천해 드립니다. 차에서 오픈형 헤드폰으로 음악 감상을 하며 출퇴근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또 기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자,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 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